나를 바꾸는 작은 습관 이창현 작가님과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친구입니다. 누구나 친구가 소중하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또 피해야 될 친구, 정리해야 될 친구, 멀리해야 될 친구는 존재할 것 같아요. 우리 이창현 작가님은 지금은 친구가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어릴 땐 있었는데.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스스로? 좀 성격적인 면에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의 성격이 문제다? 남들 탓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본인이 성격이 문제라고 생각해요? 피해자 이성으로 제가 말을 안 꺼낸다는 게 일단 첫 번째 단점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서 말을 건네지 않는다. 그게 첫 번째 단점이고. 네. 두 번째는 좀 말을 이어붙이기가 좀 어려워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주제 같은 게 없으면은 네. 말을 꺼내고 붙이기가 좀 어려워하는 성격입니다. 특별한 주제가 없으면 흔히 잡담이라든가 농담을 잘 못하시죠. 그렇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죠. 그렇습니다. 그 친구들이 만나서 잡담하고 쓸데없는 얘기하면 좀 견디기 힘드시겠어요. 저런 얘기를 뭘 하나. 그렇습니다. 근데 그 필요하다는 건 아시죠? 그렇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창현님도 좀 잡담이나 쓸데없는 얘기를 좀 하셔야겠네요. 좀 그래도 이해는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친구들이 농담하는 거에 대해서 어렸을 때는 막 놀리고 그러잖아요. 놀리고 농담 누구나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하셨다면서요. 농담과 진담을 잘 구분 못 하신다고. 그렇습니다. 지금은 좀 구분해요? 지금은 오히려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 사람들이 필요 이상으로 말을 잘 안 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초등학교, 중학교 때보다 대학생이 되면 특히 남자들은 그렇습니다. 필요한 말만 해요. 그래서 더욱 친구 사귀기가 어려운 것 같은데요. 그렇다고 뭐 막 사귀지는 않으실 거잖아요. 모든 사람이 친구가 될 수는 없어서 아마 이 글을 썼나 봅니다. 먼저 내가 친구를 사귈 때 이런 친구는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연구를 좀 하셨네요. 몇 가지 주제로 좀 분류해 주셨는데 첫 번째 주제는 경쟁 심리가 좀 강한 친구를 좀 멀리하자. 조심하자. 이거 어떤 얘기입니까? 경쟁자 유형은 말 그대로 서로를 경쟁 상대로 보는 그런 사람입니다. 경쟁심이 적당한 수준이라면은 좀 삶에 도움을 주는 자극제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말 그대로 과도해지면은 오히려 불화로 변질돼가지고 관계를 망치게 됩니다. 그럼 이런 유형과 친구를 만든다면 그런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경쟁심을 보일 만한 주제라면은 경쟁이랑 전혀 연관이 없다라는 네. 것을 자각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경쟁심에 자극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억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겠네요. 이 친구는 경쟁심이 너무 강한 친구니까 아예 그런 상황을 갖지 않는 것이 너랑 나랑 경쟁하는 상대가 아니야. 동료야, 친구야라는 상황을 만들어야겠어요. 자, 두 번째 유행은요? 두 번째는 자아도취형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말 그대로 자기 주관이 아주 강하다, 개성이 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말하자면은 남들이 무슨 말을 해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한다. 즉 마이웨이적인 성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분들은 또 침묵을 견디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대로만 하기 때문에 대화의 영역에서 말해보자면은 네. 자기 할 말만 줄줄 늘어놓고 남의 말은 하나도 안 듣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얘기해 줄 필요가 있겠어요. 자꾸 계속 혼자만 얘기하면 한마디 해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일단 말을 끊도록 만드는 것이 일단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 계속 말할 거니? 라고 말해서 자각시키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이런 운동을 같이 하는 방법도 말을 좀 못하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겠어요? 그렇습니다. 굳이 말이 필요 없는 행동을 하면서도 좀 서로 협력식이라든가 그런 결합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네. 또요? 또. 아니면 3명 이상이 모이면은 그래도 2명 있으면 한쪽 말이 말에 늘어는 그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다.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번에 세 번째 방법입니다. 착취자라고 쓰셨어요. 착취자가 뭐예요? 설명하고는 영 이해가 안 될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착취자는 다르게 말하면은 의존형입니다.
말 그대로 타인한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경향이 높고 다른 사람이 근처에 있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게 왜 착취형이냐면은 타인에게 있기를 바란다. 즉 요구가 너무 많아서 착취를 당하는 그런 형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좋은 면도 있긴 한데 스스로 그 어울리기를 바라는 사람한테 나는 이러한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욕구가 있어서 필요한 상황에서는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즉 착취형체라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관계가 잘못되면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혼만 당할 수 있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네. 이런 친구들하고는 적절한 거리를 둬야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또는 이런 거리를 두지 않으면 이 친구는 늘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너는 뭐 내 마음대로 하니까 내 시간대 내줄 거야. 너무 그렇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는 친구. 그렇습니다. 친구니까 나한테 당연히 시간 그렇습니다. 내줘야 돼. 계속 이용당하다 보니까 착취자 입장에서는 이게 당연한 권리다 이렇게 생각이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네. 그런 친구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는요. 마지막은 흠잡는 사람으로 즉 비판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유형의 단점은 일단은 부모나 형제들도 성격이 똑같을 수도 있다는 게 단점입니다. 그러니까 부모 밑에서 자라고 인격 형성기에 비판을 계속 들으면서 자라왔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그런 단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워낙 집안 분위기가 그런 분위기니까 본인도 당연하게 하는군요. 뭐 그렇습니다. 비판을 계속 하는군요. 그 이런 친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일단은 하도 비판을 계속 말하다 보니까 사람을 비판하면 사람들은 화나는 것이 당연하다. 그리고 난 지금 마음에 안 든다. 그런 자신의 기분 상황을 그 비판하는 타인한테 정확하게 자각시키도록 하는 것이 꽤나 중요합니다. 그러네요. 지금 말하기 전에 좀 한 번 더 생각하고 말하고 그 비판적인 말이 사람들한테 때로는 상처가 될 수 있다는 것도 얘기해줘야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요. 세상에서 가장 알기 어려운 것이 마음이다라는 말처럼 인생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마주하다 보면 우정도 생기지만 갈등도 생기고 또 뭐 다투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인연을 끊는다는 방법도 되지만 좀 정리하고 관계를 좀 멀리 한다든가 그래서 좀 시간을 두는 것도 괜찮고요. 우리 창현님이 그랬었던 것처럼 진짜 친구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조언을 해줄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창현님이 이렇게 친구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 방학 중이시죠? 대학교 3학년이시고 이제 3학년이 되죠. 그렇습니다. 3학년 개강을 하면 이제 친구를 적극적으로 좀 만들어 볼 생각이 있으세요? 일단 필요한 것은 머리는 알고 있는데 네. 정작 행하기는 엄청 까다로운 그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남들이 다가와 주기를 바라는데 그것만 늘 바라고 기다리면 될까요? 아니면 먼저 좀 다가갈까요? 그 생각에 문제가 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알고는 있는데 먼저 말 걸기가 좀 뻘쭘하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말 걸으면 좋을까요? 먼저 다가가서 첫 번째 말을 걸을 때. 지금은 떠오르는 게 없습니다. 물론 그 상황이 돼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나 좀 도와줄래? 이거 좀 부족한데 좀 알려줄래? 이렇게 다가가면 어떨까요? 친구들이 무시할까요? 본인이라면 나 이거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는지 좀 알려줘라고 말을 걸면. 만약 타인이 저한테 모르면은 그 문제라는 게 뭐냐고 좀 말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대화가 시작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도와줄까요? 좀 작은 부탁, 큰 부탁 그렇습니다. 말고. 그렇죠? 그렇게 그렇습니다. 부탁을 도와주면 상대방 기분은 어떨까요? 내가 이렇게 누굴 도와줬어요. 내 기분은 어떨까요? 누군가 도와줬으면. 그럼 좋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 창희님도 누구 도와주면 기분 좋죠? 뭐 그렇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러면 도움을 청해도 되겠죠? 친구한테. 모르는 거 물어본다든가. 예. 특히 모르는 거 물어보는 거 좋잖아요. 뭐 이런 거 어떨까요? 우리 학교에 좀 맛있는 식당 좀 알고 있으면 좀 알려줄래? 이렇게 이런 거라든가. 해보겠습니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친구 얘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시간은 친구가 별로 없어도 잘 사는 사람들. 친구가 별로 없어도 잘 사시죠. 있어야죠. 어쨌든 친구에 너무 매달리지 않고 인생 사는데 어떤 식으로든 좀 행복해 살기 위해서 친구 없이 좀 홀로 쓸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창희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